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이번 주도 여러분께 정치의 깊은 맛 보여주실 네 분의 셰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영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들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아니 아까 앞서서 오다가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아니 저는 웃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세요. 김현정 앵커 하차하시고 이제 새로운 누가 오시면 예. 우리 정치 맛집도 하차하려고 그냥. 아 왜 그러세요 또? 순장조. 순장조로. 아 누구 김현식 교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제일 먼저 지금 하차할 사람이 박용수 소장이. 박용준인데 와 이제 성까지 성을 야 세다. 애비후보 등록하면 하차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후보가 돼야 하차합니다. 아니야. 출마 선언만 하면 하차야. 자 이제 좀 꺼주시고요 일단.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주시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아니 이게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지금 대기 중이세요. 그것도 마지막 저희가 작별의 인사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그래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전혀 2주 동안 그리고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울지 마시고 2주 동안 열심히 들어와 주셔야 돼요. 왜 지금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집 오늘 네 분이 준비해 오신 요리 하나하나 이슈 뚜껑 열어보죠. 오늘은 박원석 셰프부터 열어볼까요? 네, 뭐가 오늘 제가 좋으셨습니까? 가져온 이슈는 네. 2차 종합특검이냐 통일교 특검이냐입니다. 2차 특검이냐 통일교 특검이냐 준비해 오신 영상 보겠습니다.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여러 통일교와의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 이렇게 먼저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어떤 명백함이 떨어진다.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현 단계에서는 없다. 자, 송원석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통일교 특검을 합의하면서 했던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의 이 통일교 특검 제안에 대한 입장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주 셰프님 어떤 요리 가져오셨어요? 네 변화 외친 장동혁 당로는 241203. 예전에 저 015B 노래 중에 네 410301이라고 맞습니다. 그 네. 410301이라고 예. 환경부 전화번호가 있었던 이후에 예. 이런 식의 이슈 키워드는 처음 봤습니다. 당론이 241203 무슨 뜻입니까? 24년 12월 3일 거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말로는 변화하겠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오죠. 개헌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야기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김근식 셰프님. 예,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디쉬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대북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대북 인식은 뭘 갖고 오신 건지 영상 가져오신 그 대통령 발언 들어볼까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노동신문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국민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는 그 업무 보고에서의 한 문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잠시만 네.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 이기인 셰프 뭘 골라오셨습니까? 네, 제가 원래 오늘 가져올 이슈는 원래 가지 마세요 김현정 앵커님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2주 뒤에 하기로 하고요.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부처 업무 보고 가져왔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부처 업무 보고 사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진? 네. 사진은 영상으로 준비됐습니까? 보고 오죠.
이 부분은 정말로 나쁜 거고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당군 한 당국이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이 장면을 골라 오셨어요? 부처 업무 보고가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도된 거라서 이 종합적인 평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토론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이슈 밥상 하나하나 좀 열어보죠. 먼저 박원석 셰프의 이슈. 2차 특검이냐 통일교 특검이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의 대상은 통일교, 여당, 야당 전부. 그리고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일까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3자가 추천하는 걸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합의가 됐는지 요거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나오셨으니까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워낙 처음부터 사실 이 특검안에 대해서 이 여야 전반의 지금 비리 관련해서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우선 서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이걸 특검하지 않으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헌법상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만큼은 특검 추천과 같은 이 주도권 다툼, 악의 다툼 같은 거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다 누가 추천하겠다라는 그 고집을 좀 버리기로 해가지고 어저께 빠르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사실 통일교 특검하면은 통일교가 로비를 여야 할 것 없이 다 두루 해온 걸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당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럼에도 국민의힘도 불구하고 뭐 권성동 의원 구속되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사실 그냥 일부 단건 사건이 아니라 여야 전반에 퍼져 있는 비리 사건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설령 우리 당에서 통일교 연관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괜찮으니까 이건 경찰의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특검으로만 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합의가 됐다는 네. 말씀. 자, 박원석 의원. 뭐 결국에는 이제 여론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검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여당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여권으로 좀 고심이 될 만한 대목인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당분간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경찰 수사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아직 이제 결정적인 어떤 물증이나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거를 찾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미진한 점이 있지만 아직 없죠, 나온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워낙에 오래된 일인데다가 예, 관련자들 진술 이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결정적인 뭐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부인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도가 조금 안 나가는 건 맞는데 특검을 하면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이건 이제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보면 야당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여당은 그걸 좀 경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28일이면 이제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도 끝이 나게 돼요. 3개 특검이 다 끝나죠.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을 예고해 놓고 있는데 2차 종합 특검을 하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이 문제에 대한 특검은 거부한다는 게 명분상 그 이치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 안 한다면 결국 2차 종합 특검도 내려놓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다 맡기자. 이렇게 가야 그나마 이제 논리나 명분이 살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핵심 지지층이나 당내의 분위기는 2차 종합특검 꼭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방침이 다 정해진 근데 걸로 알고 그렇긴 한데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지만 후퇴를 거듭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근데 2차 종합특검을 밀고 나가면서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해도 지금 1차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았던 것 이상의 수사 결과를 내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2차는 실효가 더 떨어져요. 아무래도 뭐 수사 인력 파견이나 이런 구조적인 측면의 제약도 더 클 거고 때문에 명분을 위해서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이 통일교 특검 논리에 스스로 갇히는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둘 다 안 하는 걸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사결정 교수님? 구조에 조언을 드리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변방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욱 당대표 이 춥긴 하지만 실내에서라도 이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단식 투쟁해야 됩니다.
여전히 단식 예, 투쟁해야 그럼요. 된다 그게 해야 되는 쪽이세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원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궁색해요. 잠시만요. 네. 그 여론조사 한번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2월 16일에서 18일 전화 면접 조사로 했고요.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분이 62%, 반대가 22%, 찬성 62, 반대 22. 이 정도 차이면 꽤 그렇죠. 큰데다가 조금 주목이 되는 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찬성이 과반 훨씬 이상 높았어요. 나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 우리 당 지도부에 원하는 것은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한 걸 거꾸로 우리 당이 원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네. 2차 특검을 받는 한 이틀에도 통일 특검을 밀어붙여야 돼요. 좋다. 민주당이 그렇게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2차 특검이나 우리가 원하는 통일 특검을 같이 하자. 저는 이런 식의 대범한 원내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하지 말자 쪽으로 가는 것보단 둘 다 하는 쪽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은 둘 다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캥기는 게 많으니까. 어허.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원내 지도부에서 2차 종합특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협상을 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2차 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차 특검, 3대 특검 나머지 나온 거 돌아가 봐야 별로 나올 거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더 있으면 우리 당이 내란과 뭐 계엄과 윤석열 부부와 분리하는 좋은 계기가 또 돼요. 그러니까 나쁠 거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허. 2차 특검 받고 통일 특검 같이 받고 저는 원내 지도부가 그런 좀 합리적 전략을 썼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는 건 왜 필요하냐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 개혁이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이런 통일교 같은 접근을 수시로 하려고 하고 돈과 금품과 채널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개혁적인 하나의 그 씻김굿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입니까? 그 차떼기 사건 있었잖아요. 저기요. 차떼기 사건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차떼기 정당 해가지고 정치 자금 완전히 정리했듯이 통일교 게이트 여야 다 뒤져서 이번에 정치권 안에 있었던 이러한 기존의 문화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요건 이제 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제가 답변 듣기 전에 이 질문부터. 박수현 대변인의 톤이 네. 살짝 바뀐 느낌이에요. 네네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지난 주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였는데 어제 발언을 들어보면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현 단계라고 했죠. 현 시점이라고 했나요? 현 단계, 현 시점에 현 단계에는 가치가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 네. 그러니까 현 단계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네네네. 살짝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봐도 됩니까? 첫 번째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을 네. 때는 당시에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식의 주장들은 말대꾸할 것도 없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게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이게 전체를 막는 특검을 주장했다면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왜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자는 거 안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어. 저 송원석 원내대표 오딩을 예, 보면 예. 통일교 민주당 특검입니다. 그 그래요?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오딩을 서소장 보세요. 진짜 사실관계 아닌 걸 우기지 마세요. 아니, 잠깐 제가 말할 땐 끼어들지 마시고요. 정말. 자, 다 듣고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관계를 송원석 확인하고 원내대표의 워딩을 보면 통일교 민주당 특검이라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민주당이 봐서는 이거는 그냥 또 이게 정치적 물타기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 셰프 말대로 예. 사실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죠. 특검은. 예. 근데 여론 자체가 당내에서도 하자. 손해볼 게 뭐가 있냐. 그런 여론도 있어요, 당내? 있죠. 아니 지금 당원, 여론조사 당원 나오는 말고 의원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지지층, 이런 여론들이 지지층. 나오고 예.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몇몇 의원들 특히 전 그 민주당 대표도 송영길 소남당 대표도 예. 하자. 우리가 뭐 못할 게 뭐 있냐. 아.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더 손해 보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 종교 단체가 정치를 농단한 사건 아니냐. 예.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한국 사회와 정치가 멍든다. 하자. 이런데 이제 지지를 보내는 층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톤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이제 뭐 제2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이 부분들은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래 통일교 특검 못할 거 없다. 다만 이제 시기상 이걸 한꺼번에 받는다는 입장은 받을 수 없다. 하긴 하되 네. 결국 이 특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연속해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통일교 특검은 전체를 망라해서 말씀한 대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하자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고민들은 생겨난 거는 같아요. 시기는 뒤로 지금은 이제 미룬다는 지금 건가요? 현재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보도도 보면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일교가 해저터널과 본인들 사업을 해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들 로비했다는 그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해볼 거 없다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같이 들어와서 특검을 또 통일교 특검 하자니까 네. 이거는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면 개혁신당은 조국개혁신당과 진보당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거대 양당이 이 통일교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충돌 당사자는 빼고 우리가 이 특검에 대해서 발의할 테니까 거대 양당은 받아라 이렇게 했어야 명분이 되는데 개혁신당이 이해 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과 같이 특검을 발의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작은 못하고 그렇죠. 바로 못하는 받더라도 경찰 조사 보고하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통일교 특검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긴 총장님. 근데 진보당이랑 이런 분들은 특검을 안 하겠다라고 이미 성명 발표했거든요. 성명 발표한 그러니까 특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 의석수에 우리가 뭐하러 서명을 받으러 갑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국회의 가장 최악의 문제점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았던 은혜를 받은 입은 사람이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같은 분들은 자체적으로 의석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에 잠시 어부바했다가 당선되고 나서 분가한 정당이기 때문에 말이 야당이지 사실상 여당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이 정권에 해가 되는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명까지 발표한 정당에다가 우리가 못하러 서명을 받으러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받긴 받을 거다 특검. 네. 저 통일교 특검 대신 경찰 수사 결과를 다 보고 미진하면 가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 자, 사실상 이제 개혁신당에 네,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특검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하려면 국민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러면 추진한 쪽을 만난다는 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쪽 유리한 쪽으로 특검을 그러면 개혁신당이 와서 민주당이 받으라면 받겠어요? 안 받죠. 철저히 중립성을 주장하려면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본인 스스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뽑아내야지. 그게 정치력이지. 쉽게 거기 주장하니까 가서 이해 충돌 당사자한테 가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권성동 의원한테 서명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면 민주당에 지금 한두 명 연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겨레 보도에서는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금품 받았다는 보도까지 있는데 그러면 안 받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박원석으로요? 여당이라면 받더라도 최대한 늦게 받습니다. 지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경찰 수사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걸 들추면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몰라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실은 예전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추미애 의원이 단계 심판 조사에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불똥이 여당으로 튀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꼴을 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여당은 보고서 받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받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종합특검하고 네. 이거하고 막 겹쳐가지고 논의되는 것도 사실 뭐 여당 입장에서 별로 달가운 게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일단 2차 특검 문제를 좀 마무리를 짓고 나서 네. 수용하더라도 이제 이걸 수용한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던 큰 명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좋은 계기일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의 정치권에 이익단체나 여러 어쨌든 자신들의 의저를 관철하기 위한 그런 로비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 종교가 개입돼 가지고 이런 게 드러난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그렇죠. 때문에 이걸 용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래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경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미진할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걸 들춰가지고 어디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게 통일교가 자기 장부다 까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근데 통일교가 스스로 장부를 깔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특검을 해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력과 특검의 수사력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특검의 수사력이 더 낫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2차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3특검, 2차 특검에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네.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 어느 파견 수사에서도. 그럼 결국에는 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수본에 수사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김건희 사건 중에 ODA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상대국 정부가 개입돼 있어요. 해외 원조. 공문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이거는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줘도 못 끝나는 수사예요. 때문에 저는 김건희 사건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검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 정도로 의혹이 많아요. 예. 때문에 2차 특검 한 번으로 예. 가름할 문제가 아니고 기한이 없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저는 2차 특검 필요성을 좀 낮게 보고요. 예.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상적인 우리 헌정 체제를 통해서 이런 위헌적 행위를 극복하자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게 맞고 그 연장선에서 이 통일교 특검 문제도 뭐 수용할지 거부할지 이걸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 통일교 특검은 대세나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이건 뭐 의혹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국민의힘과 관련돼서는 개혁신당에 추천하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 추천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낸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근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뜨뜻미진하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의 동력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야당으로 모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만났으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고요. 이건 어떤 경우로 반대를 하고 어떤 경우로 변명을 하고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박수현 대변인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박수현 대변인 스스로도 말이 막 좀 헛돌잖아요. 부인하기가 쉽지 않고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애매해.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과 좀 개혁신당 또 조국혁신당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은 사실은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하고 만나서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저는 민주당이 이걸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그다음에 여야 관련된 자들 모두 특검이 나서서 수사하고 경찰에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기다렸다가 특검하자는 서영주 소장님의 의견과는 좀 다른 게 거죠.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지금 거예요? 3대 특검 돌아가는 게 내가 말씀드렸죠. 3대 특검 돌아가는 게 이재명 정권 들어오자마자 경찰, 검찰 못 믿겠다고 돌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3대 특검 돌아가서 나온 성과하고 3대 특검 돌아가기 전에 김용현을 구속시킨 게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지호를 구속시킨 게 윤석열의 경찰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경찰 한다면 한다고 제가 그래요. 짧게 덧붙이면 우리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 맞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추천권을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그 공정성에 있어서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겠다. 빠지겠다. 법원행정처, 법원에서 추천하면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공정성 시비나 정치적 시비가 걸리면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추천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특검의 순수성을 잃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하자면 하는 것인데 뭐 누구가 추천하고 말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충돌 당사자는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검법상.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그걸 당연히 양보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원래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수사 대상들이 있는데 26명이 중에 절반은 국민의힘일 거고 오늘 보도 나온 것만 해도 또 수십 명이 쏟아졌습니다. 지역 시도위원장에 후원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는 특검 추천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개혁신당이 이 부분을 차라리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특검을 무르익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만나서 여기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덥석 손잡고 하면 결국엔 전선 자체가 정치적으로밖에 확대가 안 돼서 이 순수성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안 받는 명분으로. 뭐 왜 못합니까? 하죠. 그런데다가 저는 법안은 제로 베이스에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손질이 되겠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면 여당이 받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대한 아. 불신이 극에 달하 있고 법원행정처는 없애야 된다.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의 핵심인데 예. 거기다 추천권을 좀 받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명분을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법안에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거는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 그렇죠. 수정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제3자로 할 것인가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뭐 이 의제가 상당히 갈 텐데 아까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던 네. 그 삼특검이 사실은 검찰이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간 겁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어요? 황제 조사하고 했잖아요. 최혜병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은 어쨌든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간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요 이슈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소영주 셰프가 가져오신 이슈, 변화를 외친 장동혁 대표, 당론은 241203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짧게 한 번만 다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정말 말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본인이 당무위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네. 친한계의 좀 대표 주작격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2년 당원권 정지를 내리고 당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또 징계안도 올려놓고 계속해서 극우화를 좀 시도해요. 그러는데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변화를 하겠다. 당명도 개정하겠다 하는데 겉으로만 변화를 얘기하는데 속살은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당론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 좀 구구적 발언이나 과한 발언을 하는 장해찬, 김민수 이 두 사람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살은 결국에는 24년 12월 3일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는 그대로 241203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명만 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칠의 변화를 하고 있다.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겉만 변하려고 겉만 변하는 쓰는 거예요. 것 그래서 같아서 진짜 결국에는-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자,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은 당의 기조를 바꾸겠다. 심지어는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지금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 소장님은 그거 안 될 거다 이 말씀.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서 소장과 다른 게 우리 당의 잘못된 길을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 소장의 저 비판에 대해서 공감해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잘하길 바라고,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변화의 로드맵과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제대로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 기다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나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에 대한 당무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저도 불만스러운 게 그러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에 대한 노골적인 징계 강행 말고 우리 당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노선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동훈과 장동혁이 만나서 어제 한동훈 대표도 일산 거기서 뭐 콘서트 했습니다만 콘서트. 그런 현장에 뭐 쉽진 않겠지만 장동혁 대표 불러서 둘이 앉아서 대담을 한 60분 하든가. 한동훈, 장동혁, 그럼요. 한동훈 토크쇼를 해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우리 당이 건전한 당이기 때문에 예. 노선 투쟁을 할 수 있어요.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발했던 게 장동혁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개판된 거 아닙니까? 어허. 그리고 황교안이라고 해서 내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을 때 그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계몽령이라고 하고 한동훈을 체포해야 쓴다고 하는 그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으로 갈 것이냐 한동훈으로 갈 것이냐라는 노선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당원들은 한동훈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논쟁은 피하고 그냥 특정 개인, 김종혁 최고의 어떤 발언, 또 한동훈 대표의 단계 이걸 가지고 그냥 특정 개인을 감정적으로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뭐라고 혁신파라고 하셨죠? 혁신파. 김 예. 교수님 이제 자칭 혁신파, 예. 친한계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혁신파, 혁신파가 친한계. 훨씬 좋아요.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이쪽 분들만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하죠. 과거 친윤이었다고 그럼요. 불리는 그런 분들까지 이건 아니야 이런 그럼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최근 친한계에 대한 감사와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이번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까지 이건 타이밍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친한계와 그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고향 킨텍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1,500석을 다 채웠습니다. 예, 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완전 매진이 됐더라고요. 당이 지금 민주당이 아닌 나와 싸우고 있다 하면서 장 대표를 직격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 토크 콘서트와 맞물려서 지금 상황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뭐 많이 모였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러니까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금 해당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 이것과 이를테면 변화 쇄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내가 또 당에서 요구하는 만큼 변화할 건 변화하겠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테두리 안에 없는 한동훈과 거죠. 그 측근들은 없는 네,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부의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 대한 그런 어떤 모순된 태도는 차치하고 뭘 변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명 개정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유정복 시장도 아니 그 뭐 당명 간판 바꾼다 그래서 그게 그 집이 맛집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명. 자,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하는 뭐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계엄에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요. 계엄은 윤석열이 한 거고 계엄 이후의 상황에 국민의힘이 잘못한 겁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만들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40몇 명 국회의원들이 체포 방해하러 가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집회 전국 순회하면서 거기 단골 연사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그렇죠.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한테 지금 바로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금도 손잡고 있고 이거를 다 사과하고 이거를 끊어내야 변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계엄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의 레토릭이나 당명 바꾸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눈속임이지.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마 자기 기반이 무너질 거예요. 아마 당장에 김민수 최고위원부터 반기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눈속임이 무슨 변화입니까? 변화가 아니죠. 그런 걸로 새로운 어떤 신뢰나 정치적 확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뭐 변화하는 신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확인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들부터 지금 오전에 출연하셨던 유정복 시장 같은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지방선거에 거예요. 준비하는 분들. 지방선거 후보 나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이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나 내부는 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는 못 가는 겁니다. 메시지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신뢰가 상실된 메신저를 안 바꾸고 내년 국민의힘의 선거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계기는 없다. 메신저를 누구로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죠. 그건 국민의힘이 선택할 문제죠. 김문수로 바꿔야겠죠. 뭐. 아니 서 소장님은 좀 제3자로서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해요. 박 셰프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 현실 인식은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그 권영재 의원 얘기한 대로 2석밖에 못 얻을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본인 자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냉탕 온탕 작전을 계속 씁니다. 보통 얘기하면 눈속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꼼수를 쓰는 건데 세게 나가서 본인이 지지층에게는 또 호감을 얻었다가 당내에서 이게 지방선거 걱정하는 또 부분들이 우려가 나오고 본인의 지도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살짝 뒤로 빼요. 변화하겠다. 그러고 나서 변화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자기 지지층인 강성 구구 지지층을 위한 마지막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굉장히 그 얌체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지방선거 이런 거는 안중에 높는 것 같고 본인의 지도 체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지지층을 토대로 다음 바톤을 총선까지 넘겨서 다음 총선에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외에는 정말 당대표로서 이 공당이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가? 라는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긴 총장님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저는 확실히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건 맞는 것 같다. 네.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건 맞는 거니까 한 번도 장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탄핵을 막지 못했다라는 한 구절이 있었고 또 한마디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까지 섞어요.
이거 말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그 예, 말이? 충북 연설 좀 쭉 보니까 그 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다.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건 맞지만 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네. 아리까리 죄송합니다. 그렇죠. 애매하게. 애매하게. 알쏭달쏭. 알쏭달쏭하게. 네. 그러니까 대여 투쟁과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반성이라고 하는 것, 정치권에 특히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족이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계엄에 대해서 두둔했었던 이호선 이 당부감사위원장을 예. 해직한다면 해고?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구나. 그걸 시그널로 바뀔 보세요?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김종혁 최고의 징계까지 같이 섞여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진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앞두고 바뀔 수 있구나, 바뀌겠구나라는 의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지 않다면 좀 저희가 지켜볼 일이다. 제가 두 개를 구분해서 보자는 게 저도 답답한데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노선에 관한 논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12월 3일 날 1주년 맞았을 때 네. 영남 중진 원로뿐만 아니라 네. 친윤 네. 그리고 초재선 의원 한 50명 넘게 연판장 돌렸고 개별적으로 계엄에 반대하고 사과한 사람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세는 노선에 관해서는 장동혁이 이미 진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노선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걸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당이 좀 재밌는 현상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 김종혁에 대한 공격을 하면 그 많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았을 때 장동혁 노선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침묵을 지켜요. 그게 참 빈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어제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못해요 저도. 일산 킨텍스에 가보세요. 정치 맛집에서. 저도 사실은 네. 뭐 다른 일정에 못 갔는데 예.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캠프에 있었던 친한계 의원들이 안 보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싸움을 할 때는 한동훈이 맞다. 황교안이 아니고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예. 장동혁은 거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동훈에 대한 공격, 김종혁에 대한 공격을 하면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어요. 제가 이 정리해보자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이런 거네요. 한동훈의 방향이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한동훈이란 사람한테 씌워진 그 배신자론, 이 사람 배신자야. 이것이 나한테 묻혀질까 봐 당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함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배신자로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하고 반박 가능하죠. 예. 그냥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비호감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익숙한 장면 아니에요? 익숙한 장면이요. 이를테면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예. 그런 독자 행보를 보였을 때 그 방향이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유승민 죽이기에 다 가담했잖아요. 국민의힘의 TK 이 중진들까지도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고 결국 자기 발밑만 중요한 거지. 근데 당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큰 관심들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걸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겁니다. 변화나 어쨌든 노선의 변화는 전환하고 변하고. 친한계 죽이기를 분리해서 앞에 건 뒤에 건 양해해 달라. 뭐 이런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내부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 당에 살려면 장동혁 대표 이 무리한 징계 강행 중단하고요. 당무감사 중단하고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세요. 제발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감정이골이 깊은 것 정치는 만나는 겁니다. 제가 서 소장 만나기 싫어도 만나잖아요. 정치는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납니까? 서 소장님하고 두 분이 나가서는 두 분은 굉장히 근데 친하시잖아요. 여야기 때문에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저는 장동혁, 한동훈 두 분이 만나는 거 그림 좋죠. 네. 근데 현실적인 게 있어요. 자, 장동혁 그 지도부잖아요. 현실적인 정치 이야기는 맛집에서. 백골쇼 정치 맛집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